자, 이 지문 여러모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의미가 있거든요. 카메라하고도 연결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에 수능에서 지각, 입체 지각 그런 거 나온 적이 있거든. 거리 감각, 원근각 같은 거 따질 때 한번 잘 볼게요. 봐요. 33번, 35번 지문. 동물들은 홍채에 있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눈동자를 크게 혹은 작게 만들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므로 눈동자 모양이 원형인 것이 가장 무난하다. 봐요. 일반적인 동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동물들은 눈동자가 뭐가 적당하대요? 원형이 제일 적당하대요. 그럼 왜 그러냐? 이유 나오죠? 눈동자를 크게 혹은 작게 만들어 빛의 양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원형이 가장 무난해요. 그런데 34번에 3번 여기 있는 거 확인돼. 자, 봐봐요. 34번. 동물들은 홍채에 있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빛의 양을 조절한다. 맞죠? 34번에 3번 확인된 거야. 넘어갈게요. 그런데 고양이와 늑대와 같은 육식동물은 세로, 양이나 염소와 같은 초식동물은 가로로 길쭉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무슨 얘기냐면 고양이 같은 경우는 눈이 이래. 눈동자가 이래요. 그리고 양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눈동자가. 사람은요? 사람은 요렇죠? 이게 사람이에요. 고양이, 그리고 늑대, 양, 염소, 사람. 자, 몇 개 넣을게요? 사자도 여기에요. 호랑이도 여긴가? 사자만 해야지. 이따 이거 물어볼 거야. 왜 사자는 여기일까를 이따 물어볼 거예요. 추론 문제입니다. 추론 문제. 그러니까 보통 육식 동물들은 세로로 길고요. 초식 동물들은 가로로 길어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면 보통은 원형이야. 근데 원형인 이유는 요게 제일 좋기 때문이에요. 다시 봐. 계속 봐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뒤에 쭉쭉 나오겠지. 육상동물 중에 모든 육식동물의 눈동자가 세로로 길쭉한 것은 아니다. 그럼 뭐냐? 주로 매복형 육식동물의 눈동자 세로로 길쭉하다. 근데 사자도 약간은 매복형 가깝지만 사자는 이쪽이에요. 다시 계속 봐요. 숨어서 기습하는 사냥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세로로 길쭉한 눈동자가 거리를 정확히 파악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나왔죠? 왜 세로이냐? 중요한 거는 거리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로야. 그러면 세로는 거리 파악할 때 큰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그러면 얘는 어디에 효과가 있겠느냐? 찾아보자고. 그 다음 계속 봐요. 일반적으로 매복형 육식동물은 양쪽 눈으로 초점을 맞춰 대상을 보는 양안시다. 사람도 그래요? 근데 말 같은 경우는 양쪽에 있으니까 아니지? 말 같은 경우는 좀 달라. 이따 얘기할게요. 각 눈으로 얻는 영상의 차이인 양안 시차를 하나의 입체 영상 재구성한 물체의 거리를 파악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야. 봐.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이런 식 돼 있잖아. 사람도 그렇고. 만약에 얘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볼 거야. 그럼 요 각이랑 요 각이 달라요. 시차가 생긴다고. 이 시차를 통해서 얘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한다고. 얘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각이 또 달라지겠지? 얘는 그대로지만 요거를 활용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니네 책에 나와 있는 각 눈으로부터 얻는 영상의 차이 양안 시차라고 하는 거는 요 각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용하는 건데 물체와의 거리를 파악한대요. 이거는 아직은 눈동자 모양하고 달라요. 그리고 지금 읽은 게 34번에 2번 얘기지. 그대로 나와 있죠. 매복형 육식동물의 경우에는 양안 시차를 통해 물체의 거리를 파악한다.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더 좋을 거야. 뭐가 더 좋으냐? 이제 봐요. 그런데 이러한 양안 시차뿐 아니라 거리 지각에 대한 정보를 주는 요소로 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심도 얘기를 볼게요. 심도 때문이에요.
니네가 이따가 요거를 추론할 때도 심도를 파악해야 돼요. 결국에 미리 얘기할게. 사자가 굳이 이런 세로 형태가 없어도 되는 이유는 요거 가지고도 심도가 주는 효과를 우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사자는 굳이 요거를 파악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없어도 이게 돼요. 그러니까 사자는 원형이야. 그럼 왜 그럴지를 일단 생각을 해봐. 계속 봐요. 심도란 초점이 맞는 공간의 범위를 말한다. 이거 잘 헷갈리죠? 표시해 둘게요. 심도란 초점이 맞는 공간의 범위를 말한다. 그럼 봐. 예를 들면 내가 요런 게 있다. 요런 공간이 있다. 근데 여기 전체가 다 초점이 맞아요. 요런 게 있고 아니면 요만큼만 초점이 맞을 수도 있지. 요렇게만. 그럼 빨간색이랑 노란색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넓으냐? 당연히 빨간색이 더 좁잖아요. 이게 좁고 이게 넓잖아. 그러니까 초점 맞는 범위야. 여기 있는 사람도 잘 보이고 여기 있는 사람도 잘 보이고 여기 있는 사람도 잘 보이고 셋 다 잘 보이면 넓은 거고 얘만 잘 보이면 좁은 거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심도 얘기는 그 얘기예요. 초점이 맞는 공간의 범위라고 하는 거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심도는 눈동자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된대요. 잘 봐 이제. 눈동자의 크기가 커져서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커지기 전보다 초점이 맞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다시요. 다시 보세요. 눈동자의 크기가 커져서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초점이 맞는 범위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노란색일 때보다 눈동자가 커지게 되면 빨간색 바뀌는 거야.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초점의 범위가 좁아진 경우를 심도가 얕다. 반대로 심도가 깊다. 그러면 요게 심도가 얕은 거. 요거는 심도가 깊은 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계속 봐봐. 다시 봐요. 다시 그 단락의 두 번째 거기 중간에 봐. 다시 봐요. 심도는 눈동자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리고 눈동자의 크기가 커지면 심도가 얕아지겠지. 34번의 답이 1번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1번에 뭐라고 써 있죠? 동물들은 눈동자의 크기에 따라 초점에 맞는 범위가 달라진다 라고 써 있지? 똑같진 않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택지 1번 다시 봐요. 1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돼 있죠? 크기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라고 돼 있다고. 근데 본문에 그대로 써 있진 않지만 다시 왼쪽이요. 심도는 눈동자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되고 크기가 커지면 초점 맞는 범위가 달라지고. 맞죠? 34번에 1번은 맞는 얘기예요. 아마 니네 틀렸다면 1번을 제일 많이 골랐을 거지만 1번을 골랐다는 이야기는요. 지금 읽은 부분을 잘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똑같이 써있진 않지. 그쵸? 크기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범위가 좁아진다, 범위가 넓어진다 이 얘기밖에 없지만 34번의 답은 1번은 맞는 얘기라는 거 지금 읽은 게 근거가 돼야 돼요. 아마 니네 틀렸으면 1번을 많이 골랐을 거야. 1번 틀린 이유는요. 대충 보니까 틀리는 거야. 이게 뭐 틀릴 게 있냐?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이런 원리로 매복형 육식동물은 세로는 커지고요. 가로는 작아진 눈동자를 통해서 세로로는 심도가 얕고 가로로는 심도가 깊은 영상을 보게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보세요. 육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는 심도가 얕아요. 그러니까 육식동물은 요거야. 요걸 중요하게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육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중요하지 않게 봐.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여기만 중요해요. 여기만 보면 돼. 왜 여기만 보면 되느냐? 내 사냥감이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거리가 중요한 거지. 옆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점프를 해서 여기로 간다. 여기로 간다. 여기로 간다. 내가 여기까지 한 10m 떨어져 있다. 여기까지 15m다. 여기까지 20m다. 정확히 파악해야죠. 토끼가 여기 있으면 여기를 뛰어야지. 여기 있으면 20m 한 번에 뛰어야지. 여러 번 뛰어가거나
그래서 요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난 얘만 보고 있으니까. 앞뒤가 중요한 거지 옆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일부러 세로로 하는 거예요. 세로로 심도가 얕다는 것은 영생 초점이 맞는 범위를 벗어난 아래 위의 물체들, 즉 실제 세계에서는 초점 맞춘 토끼 같은 거 앞과 뒤에 있는 물체들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것이고요. 가로로 심도가 깊다는 것은 대상이 더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얘를 본다. 그럼 토끼가 사람이 이렇게 보이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초점 맞춘다. 여기 흐릿하게 보인다고. 진한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로로 길게 잘 기억해. 이따가 오른쪽에 35번 풀 때 볼게요. 세로로 길쭉한 눈동자를 통해 사냥감은 더욱 선명해지고요. 나머지들은 흐릿해짐으로써 눈동자가 원형일 때보다 정확한 거리 정보를 파악하는 데 유리해진다. 다시 나왔죠? 원형일 때보다 세로가 거리 파악이 더 잘 된대요. 다시요. 근데 왜 사자는 안 그래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겠지? 이유는 한번 다시 생각해봐. 아직은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 대부분의 초식동물은 가로로 길쭉한 눈동자를 지니고 있으며 눈의 위치가 좌우로 많이 벌어져 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시 봐. 초식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아요. 이게 필요 없어요. 넓은 범위가 필요해. 왜요? 여기에 만약에 고양이가 나타났다. 도망쳐야죠. 여기에 나타났다. 도망쳐야지. 근데 만약에 내 시야가 이렇게만 돼 있으면 여기 고양이 나타나면 모르죠. 그러니까 최대한 넓어야 한다고. 최대한 넓은 거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 쓸데없는 거는 날려버려야 하는 거니까 이거를 날려요. 아래 위를 날린다고. 그게 핵심이야. 그리고 또요. 미리 얘기할게요. 보통 말 같은 경우에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림이 이상하지만 왜 이렇게 있어요? 여기 봐야지. 여기 봐야죠. 최대한 많이 봐야 되지. 그러니까 초식동물들은 눈이 양쪽에 달렸다. 그게 밑에 나올 거예요. 봐요. 눈의 위치가 좌우로 많이 벌어져 있다. 이는 주변을 항상 경계하면서 포식자의 출현을 사전에 인지해야 하기 때문에 세로는 심도가 깊고 가로 심도가 얕은 영상을 얻게 된다. 이로 인해 초점 맞는 범위의 모든 물체가 뚜렷하게 보이고요. 거리감보다는 천적의 존재 자체, 핵심 단어지 존재 자체가 중요해. 거리는 중요하지 않아.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치면 돼요. 그게 50m인지 10m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타나기만 하면 도망가면 되니까. 눈동자가 가로로 길쭉하기 때문에 측면에서 들어오는 빛이 위아래 들어오는 빛보다 많아서 영상을 밝게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보다 더 밝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어두운 것보다 훨씬 잘 보이겠지?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양쪽에 있기 때문에 각이 훨씬 넓어요. 그리고 책에는 없는데 찾아보니까 그런 것도 있대요. 초식동물들은 고개를 숙이고 풀을 먹는데 그래도 맨날 눈이 이렇게 밑으로 쏠려 있잖아. 이렇게 돼 있겠지. 입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먹을 거 아니냐. 근데 눈은 이렇게 유지하도록 돼 있대요. 언제나 눈은 수평을 유지하는 거야. 그래야 언제 올지 모르죠. 이런 것도 책에는 없지만 알아두면 좋아요. 양한시인 매복형 육식동물과 달리 초식동물은 한쪽 눈으로 초점 맞춘 단한시여서 눈의 위치가 좌우로 많이 벌어질수록 유리하다. 아까 얘기했던 건 양쪽에 눈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시야가 겹쳐 영상을 볼 수 있는 영역은 정면뿐이지만 정확히 얘기하면요. 다시 봐.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각은 한 요 정도 된대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요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일부야. 겹치는 게 없는 건 아니야. 34번에 5번을 봐요. 매복형 육식동물은 초식동물과 달리 두 눈을 통해 입체 영상을 얻는다. 뭐가 틀려요? 초식동물도 일부이지만 두 눈을 통해 입체 영상 얻는 부분이 있지. 어디요? 여기요. 근거는 어디예요? 지금 읽은 거 정면뿐이지만 거기 두 시야가 겹쳐 입체 영상 볼 수 있는 영역은 정면뿐이지만 나와 있죠. 초식동물도 겹치는 부분이 있긴 있다고. 입체 영상을 얻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34번은 5번. 아마 니네가 이걸 틀렸다면 이 부분을 간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만 잘 보면 돼요.
이렇게 동물의 눈동자 모양은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고요. 33번은 그냥 5번 골라주고 넘어가. 34번이요. 1번 했고요. 2번도 했고요. 3번도 했고요. 4번은 조금 전에 넘어가긴 했는데 거기 마지막 단락 그 위에 있죠? 답은 5번이에요. 마지막. 윗글을 첨부할 때 보기에 기역, 니은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거를 골라주면 되겠지. 자, 늑대는 본문에 그대로 찾으면 돼. 어디요? 한 중간쯤에 보면 아까 육식동물 그거 나오잖아요. 자, 늑대는 가로 심도는 깊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로 심도는 얕아야지. 그리고 양은 그대로 뒤집어주면 되죠. 얘는 가로가 얕고 그 다음에 세로는 깊고. 일단 요걸로 풀릴 거야.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제일 답이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요. 늑대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바위하고 나무는 흐리고 그 다음에 양은 선명하고 그 다음에 양의 입장에서는 늑대는 선명해야겠죠. 늑대가 선명하고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답은 4번 골라주면 돼요. 자, 하나 얘기하고 끝날게요. 아, 책에 없는데 사자는 왜 동그랄까요? 근데 아마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잘 생각해봐. 사자는 왜 눈동자의 모양이 동그랄까? 왜요? 잘 보세요. 힌트는 고양이랑 늑대. 얘는 사자. 사람도 원형이에요. 이 둘의 공통점? 힌트를 좀 더 줘요. 크기 차이를 잘 생각을 해보면 종쳤으니까 답만 얘기할게요. 사자는 굳이 심도가 아니더라도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돼요. 높아서. 그래서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 근데 얘네는 덩치가 작지? 고양이 되게 작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다음 시간에 지문 2개 42번까지 풀어 오세요. 오늘은